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문득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뜻밖의 연락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았다. 나중에 그 일을 다 성공시켜 놓고 보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트랜스서핑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기회는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의 파동, 의식의 상태, 내부와 외부 의도의 상호작용을 반영을 합니다. 즉, 기회가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보낸 파동과 에너지의 결과라는 거죠. 오늘은 트랜스서핑 관점에서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5가지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에서 많은 기회가 앞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고 이것이 진짜 온 기회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좀 잡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파동과 기회입니다. 내 에너지가 현실을 만든다 라는 것을 또 이제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파동이 만드는 장이 있어요. 장, 무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파동을 발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파동의 정렬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가능태, 내가 원하는 현실의 가능태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와 동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핍의 에너지, 이미 가진 느낌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구하고 갈구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에너지를 발산을 하면 그 가능태에 동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파동을 정렬을 시켜야 됩니다. 이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에너지가 만든 현실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랜스서핑은요, 긍정적인 파동, 자유로운 파동, 이런 것을 유지할수록 기회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기회를 얻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기회를 찾고 무언가를 심상으로 하면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그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그 과정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그 기회가 왔을 때의 느낄 감정을 미리 느끼면요, 그 파동이 현실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닥뜨리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었는지. 분명히 나쁘지는 않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느낌을 먼저 가져가시면 되겠고,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이 조화도 필요합니다. 내부 의도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 세상에서는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냥 게 상식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내부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외부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외부 의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의도를 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을 말 그대로 바람처럼 뒤에서 밀어주는 힘입니다. 이 외부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현실로 가는 트랜스서핑이고요. 그것이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의도의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의도만 강한 거예요. 강제로 현실을 끌어당기려고 하고요. 기회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기회 쪽으로 달려가서 기회라고 라벨링을 하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그걸 끌고 막 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강제로 현실을 끌어당기다 보면 균형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외부 의도를 믿고 흐름을 타면요, 기회는 자연스럽게 와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기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정말 등장을 한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기회가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딱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회를 끌어당기는 꿀팁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펜듈럼과 기회의 방해 요소입니다. 펜듈럼과 기회의 방해 요소 뭘까요? 펜듈럼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뺏어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를 계속해서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인식이나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에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사회적 규범, 주변의 의견, 두려움 등, 내 내면에서 나오는 두려움 등, 뭐 이런 것들이 내 에너지를 계속해서 흐트려가면서 기회를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이것이 사실 나에게 온 기회였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혹시 나한테 있었던 기회였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있으실 건데 그것을 물론 하지는 않았더라도 뭐 그것을 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 바뀐다 그렇게 가정은 못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을 원하고 있으나 마음은 항상 계산적입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항상 계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은 장난감을 원해요. 그런데 마음은 항상 현실적인 이유를 댑니다. 나 돈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사? 너가 애야? 장난감을 왜 필요해? 장난감이. 너 다 컸는데 무슨 장난감이야? 주변의 시선이 두렵지도 않니? 이런 것처럼 마음은 항상 영혼의 순수한 목표에 회방을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에고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또 이제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뭐 복잡한 뭐 절차도 거쳐야 되고 뭐 법적인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마음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거 균형을 잡으셔야 되는 게 모든 기회가 다 영혼의 목소리였나 이렇게 하고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댄서핑적으로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서 그것이 뭔가 꺼리김이 없으면 가라라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사회적 규범이나 내 마음의 소리 등이 계속해서 흐트러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또 펜듈럼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그리고 이런 것들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부족감이 있습니다. 부족감.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현실을 좀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놓치면 안 된다. 마치 무슨 펜듈럼이 먹잇감을 제공을 하는데, 미끼처럼 그것을,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하면 따라가는 물고기처럼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잡아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러한 현실 저항을 강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건 다시 한번 집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착으로. 그것이 미끼가 살짝 떨어져도 집착하면서 내가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물고기처럼 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관심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중요성을 두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두는 순간 펜듈럼이 방해하지 못하게 기회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회가 왔어요. 내 눈앞에 있어. 그런데 막 마감 임박 하루 전이야. 막 그러면 이야기가 살짝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마감 임박 하루 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두는 거. 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감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나중에 더 큰 기회. 정말 그 앞에 거를 했으면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런 어떤 작은 만남이나 연락 한 통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러려고 그게 필요했었구나. 기회로 보이지 않던 것들도 나중에 나서 보니까 이게 기회였구나. 엄청나게 큰 기회였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시고 그것을 이뤄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무관심의 힘이 완전히 무시하고 다 포기하고 나태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초연한 집중력으로 무관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중하면서도 무관심한 거. 여러분 말이 조금 모순되고 막 이렇게 꼬이기는 하지만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들 느낌으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회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의 상태를 관찰해야 됩니다. 상태 관찰은 다른 말로 파동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내 감정과 파동을 계속해서 점검하면 기회가 다가오는 신호를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칠지가 않는 게 아니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물망을 쫙 너무 이렇게 크게 쳐놔서 그 안에 큰 물고기가 당연히 잡히겠죠.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항상 감정과 파동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이런 내 지금 감정이 들지?
나의 파동은 지금 목표에 맞춰져 있나? 아니면 결핍에 맞춰져 있나? 두려움에 맞춰져 있나? 아니면 충분한 상태, 감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는 처음에 하지만 이제는 무의식 단계로 넘어가면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항상 그 점검을 시켜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이 중요성이 높아질 때마다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 조금 난해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영상 주제 편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놓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마시고요. 원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 많은 분들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 조금 내부 의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다른 곳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뭐 계속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현실 세계 안에서 의도적으로 맞춘 걸 수도 있겠지만 펜듈럼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에너지를 뺏기는지 모르고 있는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 기회가 와도 저거를 잡겠습니까? 아니죠. 잡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는 정말 중요한 차원에서 항상 에너지적 차원, 이 중요성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준비된 마음도 중요해요. 현실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기회를 가져와요.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죠. 심상화를 통해서 이미 가진 느낌을 느끼고 그곳에 있는 것처럼 미리 기회 상황을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면 실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준비된 마음이고요. 기회를 보는 눈은 상태를 항상 관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준비된 마음을 유지할 때 그 기회를 맞닥뜨려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기회가. 네 번째로 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야 돼요. 현실로. 이제 앞에는 기회를 잡는 거,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바로 흐름을 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은 트랜서핑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중요성이 낮아질 때 서핑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힘을 주면서 파도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보드에서 넘어져서 파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파도를 향해서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흐름을 타는 겁니다. 기회가 나타났을 때 억지로 그것을 붙잡거나 무슨 이 기회 아니면 나 이제 안 될 거야, 내 인생 끝날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중요성 높이지 마시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타는 연습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기회가 감지가 되면 바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좋아요. 즉각적인 행동. 왜냐하면 여러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뭘까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란 정말 많은 뜻도 있고 뭔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 욕망을 빼고 행동으로 남는 거. 그러니까 행동을 함으로써 욕망이 빠진 상태를 의도라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 한번 올려보실래요? 이런 것처럼. 지금 올리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어떤 욕망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행동만 남았습니다. 그냥 목표를 달성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팔을 올리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러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인데 이런 것처럼 바로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균형력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잉여 포텐셜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빠른 선택이 굉장히 빠르게 이 외부 의도를 현실로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만 합니다. 이게 참 함정이에요, 여러분. 시크릿의 함정이고 끌어당김과 법칙의 함정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만 해요. 그 다음 행동이 없어요. 물론 합니다만 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행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과 반대의 현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트랜서핑에서는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조금이라도 목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는 거. 오늘은 이 정도, 내일은 이 정도, 이렇게 옮겨 놓는 거. 네, 또 그렇게 너무 행동에 중요성을 부과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 트랜서핑이라는 게 항상 이 주제는 또 다른 주제로 뭐라고 나오냐면 의도의 균형이라고 나와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설명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 즉각적인 행동, 흐름을 타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의도와 결과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의도와 결과를 분리. 원하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단순히 그냥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 정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균형력이 방해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라오게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가면서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기회가 아닌 거였어도 그것이 기회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트랜서핑의 비밀입니다. 기회가 그냥 들어오면서도 기회가 아닌 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내가 그냥 잘하면 심상화하고 외부 의도하면서 잘하면 그것이 알고 보니까 기회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가능성과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마지막 기회가 오는 삶을 만드는 일상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좀 안 오는 것 같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횟수에 살면서 기회를 부여받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그러냐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작 왜 감사해야 되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감사는요 파동을 좋게 만들어요. 파동을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어떤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 하나 딱 눌러보세요, 여러분. 지금 감사.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파동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매일 작은 선택과 행동으로 가능성을 살짝만 열어두세요. 그 기회가 들어올 틈을 줘야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열어두면 큰 기회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내적으로 정화를 하셔야 됩니다. 불안, 집착, 부족감 이런 것처럼 파동을 흐리는 요소를 정리하면서 기회가 들어올 통로를 열어두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파동과 상태, 내부와 외부 의도의 조화가 현실에 반영될 때 마치 운명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트랜서핑의 핵심은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감정과 느낌을 중심에 두면서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네,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하셔서 삶 속에서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회를 포착하고 현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기회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파동의 상태가 맞아야만 비로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확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가 나서서 목표를 내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가 나서서 목표를 내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